안녕하세요. 네, 세 번째 뵙게 되네요. 네. 네, 엄청 반갑고요. 네.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우리 눈 보면서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네, 세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예쁜 오징어들 같이 있고 청소년부 시간이니까 제가 청소년 때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때 남녀공학을 나왔어요. 그 남녀공학이 어떤 학교냐면 남자 오징어들과 여자 오징어들이 사이좋지 않게 다니는 학교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전 너무 신기하게 약간 우리의 그 이성 교제라는 게 너무 신기한 게 상대방이 되게 멋있다. 김선호다. 신민하다. 그리고 사귀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오징어야. 구워졌어. 그러고 좋아해요. 저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요.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고 좋아해요. 너무 웃긴 것 같은데 저희 남녀공학에 디귿자 건물이었거든요. 그 남자 반 여자 반이 나눠져 있었어요. 디귿자 건물의 건너편에 선생님들이 연애하지 말라고 나눠 놓으신 건데 되게 웃기죠. 인간은 하지 말라면 하잖아요. 창문을 열고 지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인 양 서로 막 건너편에 남자애한테 반하고 있는 거예요. 제 단짝 친구가 건너편 남자애를 너무 좋아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로미오와 줄리엣 퍼포먼스를 했는데 얘가 너무 이걸 너무 좋아하니까 제가 친구잖아요. 근데 저는 글을 쓰니까 그때 매일 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마음이 너무 예뻐서 기록해주고 싶어서 이 친구의 마음을 시로 한번 써줬어요. 근데 뭐 고등학교 때 글 잘 써도 다 그냥 오글거리는 그 오늘 감성 충만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예요. 너를 처음 본 순간 나의 심장은 온데간데 없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썼어요. 여름에도 추워지는 시 있잖아요. 써서 줬어요. 근데 얘가 그 남자애는 전달을 한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게 걔네들이 결혼했거든요. 지금 제 연애 편지로 시작된 연애가 지금 서울 신림동에 살아요. 전 걔네 집 가면 계속 밥 공짜거든요. 제가 연결해가지고 근데 몇 쌍을 제가 연결시켰어요. 그렇게 연애 편지를 대필해줘서 그랬더니 학교에 소문이 난 거예요. 입안에 오 작가한테 가면 연결돼. 막 이렇게 돼가지고 편지 사연이 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써주는 거죠. 근데 처음에 연애 사건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가정 상담까지. 뭐 아빠랑 싸웠는데 용돈 받는 날인 거예요. 그럼 제가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께 당신이 제 삶의 버팀목임을 이제야 고백합니다. 뭐 이런 거 써주면 아빠 깜빡 속아서 용돈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끼리 떡볶이 먹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바빴어요. 완전 이제 직업이 이미 시작돼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편지를 써주면 애들이 뭘 사왔냐면 연고로로 우리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아기 보름달 빵이라는 빵이 있어요. 카스테라 동그랗게 오려서 가운데 생크림 들어있는 그 빵을 사다 줘요. 원고로로. 그럼 저는 그걸 먹으면서 썼죠. 그럼 사다 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계속 먹으면서 쓰다 보니까 어느 날 교복 치마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을 했죠. 엄마 앉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교복 치마가 안 맞아요. 혹시 치마만 사주실 수 있어요? 치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브라우스는 열고 안에 면티 입으면 되는데 치마를 어떻게 잠글 수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돈 없으니까 다음 학기까지 버티래요. 이상하게 엄마가 되면 버틸 수 없는 걸 버티래요. 이거 어떻게 버텨요? 근데 좋은 생각이 났어요. 문구점에 갔더니 옷핀이 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추구멍과 단추 사이를 옷핀을 꽂으면 벌어진 채로 잠겨요. 제가 약간 공부 빼고 머리가 되게 좋거든요. 이게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잠그고 계속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그것도 안 맞아요. 제가 알았잖아요. 칼로리는 되게 정직한 애예요. 그래서 물만 먹어서 살찌는 경우는 없고요. 물하고 뭘 같이 먹었는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맞아서 어떻게 했냐면 옷핀을 하나 더 샀어요. 옷핀과 옷핀을 연결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전 편지를 썼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짝꿍이 부러웠던 거예요. 뭐가요? 아기 보름달 빵을 공짜로 먹는 게. 얘가 제안을 해요. 선아야, 너가 편지를 시처럼 쓰잖아. 그럼 그 옆에 여백이 남잖아. 그치? 그런데 그 여백이 남으면 거기다 내가 일러스트를 하면 어때? 얘는 그림 그렸거든요. 저는 글 쓰고.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저는 문해창 작가하고 얘는 서양학과 같고요. 저는 지금 작가하고 얘는 미술학원 해요. 그렇게 계속 살았더니 그래서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글 쓰고 그림 그리고 빵 나눠 먹고 나중에 옷핀 같이 사고. 몸매는 정직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친구가 부러웠던 거예요. 뭐가 빵 먹는 게. 얘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해요. 선아야, 너가 쓴 게 내가 보기엔 작품이야. 그렇게 생각해주면 난 너무 고마워. 근데 역사쌤이 역사는 기록의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 근데 너 그냥 편지를 주고 나면 너의 작품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그걸 내가 기록하고 주면 어때? 왜요? 빵 먹고 싶으니까. 근데 추억이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 쓰고 얘가 그림 그리고 앞에 친구가 기록하고 빵 나눠 먹고 옷핀 같이 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3인 체제로 이제 이루어졌는데 우리 되게 바빴거든요. 근데 고3에 올라갈 때쯤은 공부 안 하는 애들도 공부하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친구가 야 우리 고3 되니까 이제 편지 좀 사연 조금 받아야겠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자. 근데 너 아직까지 쓴 게 몇 편인 줄 알아? 몰라 그랬더니 책상 서랍에서 그 다이소에서 파는 스프링 노트 있잖아요. 스프링 노트 연습장 그거 3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만큼이 다 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읽고 노는데 그 친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기록한 친구가 선아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시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지금 애들 인스타그램 감성시 뭐 이런 거 많은데 그런 것처럼 그때도 그런 시가 유행했어요. 부모님들 기억나실 수 있는데 뭐 이런 거 넌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네 생각을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늘에 동그라미를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게 유행해서 그런 시랑 비슷하니까 출판사에 보내보는 게 어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싫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미 로컬 스타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미 오작가, 이미 전 애들이 다 작가로 알고 야 오작가다 오작가다 막 이런 약간 그랬단 말이에요. 연예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학교에서 유명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출판사에 보냈다가 만약에 떨어지면 통과가 안 되면 저의 명예를 실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떨어지면 애들한테 쪽팔리지 나 이미 작가라고 알고 있는데 애들한테 그거 만약에 출판사에 보냈다가 떨어지면 좀 창피하지 않겠어? 그럼 전 그 친구가 그래 그렇겠네 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떨어지면 야 좋지 왜? 출판사에 보내는 방법을 알게 된 거잖아. 여러분 제가 그때 도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꿨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도전했다가 안 되면 안 하니만 못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은 진짜 웃긴 게 건강검진 했는데 건강하다 그러면 짜증내요. 돈 아깝다고. 근데 여러분 건강검진 했는데 건강하다는 게 돈을 주고라도 받고 싶은 걸거야 돼요. 원래. 이상한 세상의 기준이 있어서 이 결과가 아니면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붙으면 책 나오는 거지. 아 도전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고 그리 되면 또 그리 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약간 그리 아니 될까 봐 산 넘고 물 건너고 싶은데 산 넘으면 물이 없을까 봐 두려워하는 일들이 계속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친구에게 용기를 얻어서 저는 출판사에 보냈고요. 고3 때 시집이 나오게 됐어요. 되게 유치한 제목인데 사랑이 아니래요 그냥 친구래요 라는 제목인데요. 네, 제가 그때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근데 작가로 데뷔하고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나중에 정신이 드니까 너무 창피해서 교보문고나 뭐 이런 기록들을 다 없애달라고 했는데 언젠가 진로 페스티벌이라고 이제 대학교에 이제 강사들이 막 모여서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로 가고 이제 뭐 가수 오고 뭐 소속사 분들도 오고 뭐 호텔리어도 오고 막 그랬는데 강사 대기실에 갔는데 호텔에서 일하는 호텔리어 분이 제 이름 명찰을 보더니 작가님 혹시 옛날에 사랑이 아니래요 그냥 친구래요 쓰신 분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약간 숨기고 싶은 과거인데 약간 소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고등학교 때 너무 그거 보고 너무 좋아서 연애 편지 막 그거 베껴서 쓰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없죠? 그랬더니 아니 자기 호텔 사무실에 꽂혀 있대요. 제가 그거 불태우고 연락 주시면 기프티콘 보내드릴게 간다고 그랬는데 아직 연락이 없고요. 그로부터 한두 번 이제 아신다는 분들을 만났지만 어쨌든 기록들은 제가 지웠지만 그때는 되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집이 나온 것보다 그 친구에게 얻은 거 그렇게 안 되더라도 되게 감사한 마음, 도전하려는 마음들을 갖게 된 것 같은데 강의를 다니면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도전 받았어요. 저는 안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다윗한테부터 받았잖아요. 우리 계속. 근데 안 쓰잖아요. 제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현금으로 2억을 모으면 내가 너가 하는 일 도울게. 저는 제가 하는 일 안 도와줘도 돼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야 내가 사실은 2억을 모았는데 좋은 일을 못 하겠어? 뭐 안 해도 되지 너의 자유인데. 근데 왜? 그랬더니 2억을 모으니까 2억에서 100원만 빼도 2억이 아닌 게 불안해. 그러고 생각하니까 쌀 한 가마니가 있으면 할게 라고 한 사람은 막상 쌀 한 가마니가 되면 하나를 빼기를 두려워하더라고요. 하나만 빼도 한 가마니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보면 좋은 일하고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모임하는 분들 다 약간 한 가마니도 없는 인간들 한 톨 있는데
그걸로 나누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구나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도전이 뭔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토크 콘서트를 할 때였어요. 제가 일반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제 크리스천인 게 알려지면서 교회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토크 콘서트를 이제 음악팀하고 같이 가서 질문들을 하면 이제 답해주고 하는 것들을 대학생들하고 이제 했는데 한 친구가 손을 들고 이제 마이크가 이제 가거든요. 질문을 하겠다는데 자기가 크리스천이래요. 그러면 저도 크리스천인 걸 알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행사는 아니지만 기독교적인 질문을 좀 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저는 괜찮은데 혹시 청중들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물어보겠다 해서 물어봤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하라 그랬어요. 이 친구 질문이 뭐였냐면 자기가 고3 때 작전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대요. 무슨 응답이었냐면 A대학의 원서를 내라는 응답. 근데 A대학을 떨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니에요. 그래서 아니 응답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나와의 은밀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 소망이 깊으면 응답이라고 믿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더라 내 삶에도. 그래서 응답이 아닌데 내가 응답이라고 믿고 싶어서 응답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다. 아니래요. 진짜 확실하게 음성을 들었대요. 확실하대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그대와의 일이니 응답이겠지. 근데 이상하지 않니에요.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A대학의 원서를 내라고 했는데 떨어진 게 저는 안 이상하거든요. 이 친구가 받은 응답은 원서를 내라는 거였대요. 합격한다는 거 아니었고. 근데 A대학의 원서를 내라고 했는데 떨어진 게 왜 이상해? 그랬더니 아니 합격할 거 아니면 왜 A대학의 원서를 내라고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거 하나도 안 이상하거든요. 왜 안 이상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지만 너가 A대학의 원서를 내라고 하면서 보았던 꽃이 하나님이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그날의 자연이었을 수 있지. 네가 A대학의 원서를 내라고 하면서 검색해서 친구가 갔던 맛집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여주고 싶은 그날의 만나였을 수 있잖아. 너가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A대학을 가는 길에 했던 대화가 너무 너와 친구와의 추억이 될 만한 좋은 이야기 아니었니? 혹은 너가 A대학에 원서를 내려가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저 원서 내려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했던 게 너의 메마른 마음에 기도의 씨앗을 틔우는 시작이 되지는 않았어? 라는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A대학에 원서를 내려가는 길이 지금 너가 들어간 B대학에 원서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니? 라고 물었거든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인문계에 대학 가려고 갔는데 대학 못 갈 것 같아서 인문계에 괜히 왔대요. 본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설마 그러셨을까요? 그냥 너네들 예행교회에 있는 게 부천에서 가까우니까 그냥 거기 있어 그러셨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 그냥 심심하셔서 그냥 너희들은 그냥 예행교회, 너희들은 그냥 이 학교, 너희들은 그냥 이 학원에 두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인문계에 가는 것이 대학에 가려는 이유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친구는 저한테 그랬어요. 그 학교에 가서 친해진 친구가 있대요. 나중에 그 친구를 전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쩌면 그 한 영혼을 위해 너를 예배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었는데 너무 세상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마치 이 도전이 쓸모없는 것처럼 이 나눔이 소용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은데 사실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우연으로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을 주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도전 그만 받으시고 조금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요 다음 얘기를 제가 다른 걸 준비했었는데 아까 첫 시간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바뀌어서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첫 시간에 준비하지 않았는데 그냥 문득 나오게 돼서 부장님 질문하셔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됐었는데 저는 우리가 오늘이 행복하려면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들이 좀 이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 최민수 씨가 그랬대요. 명문대에 다니는 아들이 명문대를 휴학하고 연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너가 가는 길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쪽 길로 가고 이쪽 길로 가고 선택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이쪽 길을 원했지만 너가 이쪽 길을 가는 걸 환영한다. 결국 그 길들은 만나게 되어 있고
너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되게 감동을 받았었는데, 우리는 마치 그게 안 되면 마치 이 지금의 노력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서 커피를 타는데 커피를 열심히 공부하다가 나중에 건축가가 되면 어떡해요? 우리들한테 나온 생각이죠. 어른들한테. 마치 지금 노력하다가 나중에 그게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그 건축관 진짜 좋겠네. 커피 만드는 공간만큼은 열라 잘 만드는 건축가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 경험이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의 더 좋은 색깔을 만드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제가 어느 날 이틀 정도를 쉬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왜 이틀 정도 우리 집에 있으면 우리의 몰골을 알죠. 이런 몰골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세수 안 하시죠? 원래 특히 자매들은 환경을 되게 많이 생각해서 이틀 정도 집에 있으면 세수 안 해요. 물 부족 국가에 물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화학 비누를 쓸 수 없고요. 그래서 이틀 정도는 당연히 세수를 안 하고요. 약간 범죄자 몽타주처럼 있거든요. 집에 있으면 거의 집에서 입는 옷은 수련회 갈 때 나 집에서 입는 옷 입고 왔어 하지만 그거 아니죠. 집에서 입는 옷 같은 거 산 거잖아요. 진짜 집에서 입는 건 진짜 옷 아니잖아요. 약간 푸대자루 같은 거잖아요. 엄마 의료함에 버려 약간 이런 옷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형제의 삶은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자매들은 집에 있을 때 직립보행을 잘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군대 안 가니까 미안해서 포복 자세로 기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밖에 계신 보호자가 밥 먹어 그러면 포복 자세로 기어 나가서 밥 먹고 들어가서 이제 텔레비 보고 약간 이런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틀째 날 저녁 정도는 우리가 기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세수를 하긴 하는데 보통은 이틀째 정도까지는 그렇게 버티거든요. 근데 제가 이틀째 날 오후 4시까지 이제 세수를 안 하고 당연히 앞머리는 없고 당연히 몽타주처럼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먹고 싶은 거예요. 뭐였냐면 사이다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탄산 사이다. 그거 아세요? 사이다 먹고 싶은데 스프라이트 먹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식당 가서 사이다 달라고 하는데 스프라이트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약간 좀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교회 다녀서 안 싸우는 거지 약간 싸우고 싶고 약간 그런데 사이다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 사이다만이 가지고 있는 탄산의 적절한 양이 있어요. 그 스프라이트는 따라할 수 없는. 그래서 저희 비전반 식구들은 스프라이트와 사이다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콜라는 코카콜라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펩시콜라는 그냥 펩시지 콜라 아니거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뒷돈 안 받았거든요. 약간 저의 생각인데 사이다가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집에 없는 거예요. 스프라이트밖에. 사러 나가야 되는데 제 몰골은 너무 나갈 수 있는 몰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나갈 수는 없는데 그때 세수하기는 너무 아까워요. 4시쯤 세수하면 8시에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4시간만 버티면 물을 아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나갈 수 없어? 그때 모자 쓰면 더 무서운 거 아세요?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모자도 쓰면 안 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냥 그 몰골 그대로 집에 계단을 내려가자마자 앞에 있는 미닫이문 슈퍼가 있어요. 할머니가 35년째 운영하시는데 별로 그 슈퍼의 발전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그곳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사이다만 사갖고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복장 그대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할머니 사이다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저를 지옥에 던지셨어요. 사이다 없어. 사이다가 없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2%도 아니고 하시수도 아니잖아요. 기본템이잖아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나이 드시더니 이제 들어놓고 싶은 것만 들어놓으시거든요. 뭐가 없는지 잘 모르시고 근데 잘못 들은 줄 알고 할머니 사이다요 그랬어요. 크게 말했어요. 잘 못 알아들으실 줄 알고. 근데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이다 없어. 사이다 몸에 안 좋아. 콜라 마셔.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시죠? 사이다 먹고 싶으면 사이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따가 8시에 세수하고 편의점 가서 사 먹어야겠다. 다음에 올게요. 그랬는데 할머니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 아세요? 아이고 첫 손님인데 저게 그래 다 대형마트로 가고 아무도 안 팔아주고 막 이렇게 막 뒤에서 막 되게 막 이렇게 혼잣말인데 다 들리는 소리 아시죠? 할머니들 하시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콜라를 사고 집에 놓고 이따가 사이다를 사 먹어야겠다. 언젠가 또 콜라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잖아요. 유통기한도 기니까. 알겠어요 하면 그냥 콜라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이제 사이다 몸에 안 좋으니까 콜라 마셔 그러면서 주셨어요. 그걸 들고 오는데 전 콜라를 마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사이다가 먹고 싶었잖아요. 사이다랑 의리가 있지. 내가 어떻게 콜라를 마시겠어요. 근데 여름날이었거든요. 근데 콜라가 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뭔가 그 캔 따는 소리는 콜라가 훨씬 더 청량한 거 아세요? 탁 따지잖아요. 갑자기 그게 한청으로 들리면서 얘도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사이다가 볼까봐 살짝 따서 3모금만 마시려고 했는데 요즘 콜라는 3모금으로 나오더라고요. 다 마시고 살짝 구겨서
넣었는데 제가 원래 작년까지 하던 연재 원고가 있는데 뭐냐면 애들이 하는 문제집 중에 우공비, 개념센 수학 뭐 이런 문제집이 있어요. 그 존재 아시죠? 그래서 그 중간에 애들이 공부하다가 지루할 때쯤 써나쌤의 멘토레터라고 해서 애들의 고민을 이제 이야기로 풀어주는 원고를 했어요. 너네들 모르지? 그 문제집을 풀어야 보이는데 그 문제집을 놓기만 하면 안 보이거든. 그래서 그 원고를 했었는데 그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데 그 친구가 그랬어요. 하고 싶은 걸 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걸 하다가 나중에 소용 없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했거든요. 사이다가 먹고 싶으면 우선 사이다를 사러 가서 없으면 그 다음에 고민해. 어떻게 할까? 콜라를 살까? 아니면 그냥 다른 걸 먹을까? 그 너희들은 사이다를 사러 가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2%만 있으면 어떡해요? 2%만 있을 경우에 어디를 가면 어떡해요? 계속 이렇게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커져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해. 꿈은 스텝 바이 스텝이거든. 저 계단을 어떻게 올라요가 아니고 네 밑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는 거고, 그것이 중간까지만 가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꽃이 피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선 사이다를 좀 사러 가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했거든요. 애들이 되게 두려워요. 대학 못 갈까봐. 뭐 그 20살 이후에 20살이란 문은 사실 그 문만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는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쌤, 언니들이 그러는데요. 고등학교 가면 무서운 언니들 되게 많고요. 고등학교 가면 되게 힘들대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 그랬더니 어떡해요? 괜찮아. 왜요? 대학교 가면 더 힘들거든. 직장 가면 더 힘들거든. 제가 그랬거든요. 20살이란 문이 아이들에게 거대한 문 같아 보여요. 나는 꼭 소인 같아 보여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거 애들이 분명히 열고 나갈 수 있는 문이거든요. 그리고 그거 나가면 계속 아이들은 문을 만나야 될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문 못 나가면 앞으로의 문들도 못 나갈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이 문 앞에서 너무 두렵거든요. 저는 코로나 사망률 이런 것보다 우리 10대 아이들이 어떻게까지 죽고 싶은 마음까지 닿는지가 훨씬 더 걱정되고 그 사망률이 훨씬 더 걱정되거든요. 제가 그저 과정일 뿐이에요라는 책을 썼는데 청소년 교양도서가 됐어요. 자랑하는 거 아니고 전 너무 슬퍼요. 지금의 너희가 과정이야라는 게 어떻게 애들을 위로하게 돼요? 당연히 과정인데 얼마나 세상이 많은 결과들을 얘기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그냥 과정이야라는 말에 진짜 40, 50대나 받았어. 40, 50대쯤에 받아야 될 그 위로를 10대 애들이 진짜 과정이에요. 저 결과 아니에요. 하고 있는 모습들을 마주하거든요. 지금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른들도 이제 시즌2 사셔야 돼요.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정할 때 그때 평균 수명에 비례하면 10대까지가 어린이였는데 지금 그 계산법을 대입하면 33살까지가 어린이래요. 네, 여러분의 시즌2,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시니까 어른들도. 제 자녀는 아니지만 하나님 자녀시잖아요. 우리 모두 인간의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 안에서 쌀 한 가마니가 아니어도 2억이 아니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톨 한 알 정도를 찾아가며 지금의 삶을 사는 건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일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가 믿는 신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만큼은 인지해야 하고요. 영원이라고 계속 내가 속삭여도 우리가 영원이 아님을, 하지만 우리는 영원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삶 안에서 사이다 사러 가고요. 없으면 또 그때 고민해보고요. 내일 일은 또 주님께 맡기며 도전하는 삶을 이어나가는 오늘이 쭉 돼서 어느 날 만났을 때 그날도 우리가 사이다 사러 가다가 혹은 사이다 없어서 콜라 사러 가다가 만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번의 만남의 기회를 주신 것이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면서 어떤 마음들을 나눠야 될지가 조금 선명해졌고요.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줄 수 있는 강사는 아니지만 매 시간마다 정말 필요한 한 영혼이 있다는 마음에 좀 확신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잘 떠먹여 주시고요. 제가 떠먹여 주는 것까지는 못할 것 같으니까 잘 떠먹여 주시고 제가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부족한 마음들이 있으면 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채워주셔서 심부름꾼일 뿐이니까 제가 심부름을 조금은 잘한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듭니다.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생명의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을 나눴습니다.
그게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매일의 삶을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조금 내봅니다. 우리 아이들 힘든 가운데 그 가운데서 손잡아 주시는 분이 당신이고 그 손을 단 한 번도 놓은 적 없고 단 한 번도 놓친 적 없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알기를 원하고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지만 성령님 어디나 계신 분이니까 그 아이들 마음 하나하나 우리가 만지지 못하는 마음 하나하나 다 만져주시고 다 괜찮다 해주시고 진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캘리그래피가 아니고 그냥 이미지가 아니고 우리들 안에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